저희가 이제 제주에 산지 얼마나 됐죠? 한 4, 5년 됐나요? 올 여름이 되면 4년이 꽉 차네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저는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면 맛있냐? 어디 가면 볼거리가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조금 난감한 감이 있어요. 보통 제주에 왔을 때 상상하는 게 자연, 여유, 시원한 바람. 늦옷바람? 네, 요즘 늦옷이라고 하죠. 맞아요. 늦옷. 이게 말로 해본 적이 없는 단어라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네. 뭔가 늦옷 카페 이런 곳들을 기대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제주 시내 한 중간에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워낙 집순이 집돌이라서 쉬는 날 올레길을 걷는다거나 여름마다 바다 수영을 하러 간다거나 사실 그러지 않아요. 올레길을 한번 격파해보자. 모든 올레길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다짐을 한 2-3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주 찐 도민들은 올레길 걷지 않는다는 거. 백록담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저희는 친구들한테 제주에 왔을 때 꼭 가볼 만한 공간을 추천을 할 때 저희의 행동 반경,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좋은 공간, 맛있는 식당들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저희가 가본 곳을 추천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신 생각에는 제주도가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고 위험한 질문 아닌가요? 왜냐면 제주도는 아주 옛날부터 관광산업 기반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여전히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해요. 꼭 제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여행지라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도시만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일 때도 있고 음식 때문일 때도 있고 저는 날씨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주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 여름이면 너무 습하고 겨울이면 바람이 너무 세고 좀 그런 특유의 날씨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식당, 좋은 공간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단은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고 옛날부터 저는 정말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또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냥 넘버원 신혼여행 종착지였잖아요. 네. 그런 관광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좀 억울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주도는 바가지가 심하다. 아니면은 제주도 갈 바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 요즘에는... 갈 바에 일본 가지, 제주도 갈 바에 베트남 가지, 제주도 갈 바에 어디 가지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 갈 바에 어디 가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데 갈 바에 제주도 와도 좋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살면서 불만인 부분이 많고 관광지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딜 가도 그렇듯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가짐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정말 비싼 곳들 많죠. 제주도도. 근데 간단하게 국수만 먹어도 괜찮다 하면은 국내 어느 여행지보다 어쩌면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제주 그 관광산업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돼지고기 비계만 주는 식당? 이런 기사도 났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댓글을 보면요. 저는 제주 도민의 민심이 한 2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래 차라리 오지 마라. 관광객 이제 힘들다. 렌터카 너무 많다. 차 너무 밀린다. 내가 좋아하던 식당 이제 관광지 식당 돼서 나도 못 간다. 이런 민심이 하나 있는 반면에는 또 반대에는 왜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저렇게 바가지 씌우는 식당? 애초부터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식당만 갈까? 내가 아는 좋은 저렴하고 맛있는 데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행하기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관광객이 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강단과 소신이 좋아하는 공간들을 엄선하여 제주에 오면 이렇게 여행해보세요 하는 몇 가지 제안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각자 여행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마치 가이드가 된 것처럼. 강단은 어떻게 짜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타임라인별로 코스를 짰거든요. 저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 저희 두 사람이 완전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그 제주 여행의 범위가 참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강단과 수신이 제주 여행 코스 제안해준대 하고 신나서 이 에피소드를 재생했는데 서귀포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네, 한림 이야기 안 나오고 애월 이야기 안 나오고 구좌 이야기 안 나오면 뭐야 이렇게 좀 실망하실까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귀포 좋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서귀포에 대한 경험이 제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오후까지 움직이는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녁밥은 제 스케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녁밥은 알아서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렇게 여행해보세요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행 전에 리뷰를 많이 찾아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갔을 때 맛있어 보이는 곳, 갔을 때 내 마음이 끌리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보였을 때 저녁밥을 가서 드셔라.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네요. 네네, 빈 공간이 있어야 또 나만의 여행이 됩니다. 제가 뭐 못해서 안 채운 거 아닙니다. 첫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가게 우리는에 갑니다. 네, 커피가게 우리는은 저희 친구들이, 절친한 친구들이 하는 커피가게인데 제주 시청 근처에 있고 아침 일찍 열어요. 아침 8시 반에 열기 때문에 아침에 가기 좋은 카페입니다. 우리는을 운영하는 커피가게 사장님 호연지 님의 인터뷰는 또 강소팟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저희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카페라서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주 유명한 제주 도심에 있는 느조 카페입니다. 느조시라는 표현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입에 붙네요. 어쩔 수 없네요. 착착 붙네요.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느조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이 느조 레트로 감성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아니 누가 느조 카페 운영하나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는을 느조시라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는에 가면은 뭘 먹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디저트 종류는 다 맛있어서 취향별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커피도 다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뉴를 이걸 드셔라라고 하기에는 그냥 골고루 다 맛있어요. 사장님 두 분이 워낙 친절하니까 일단 대화를 꼭 나눠보시길 저는 바라고 책 읽기에도 좋고 엽서도 판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쓴 책도 판매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면서 나온 커피도 맛있게 드신 다음에 다음 목적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우리는의 추천 메뉴 하나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요즘 꽂힌 거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그 태클을 탔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만 마시다가 다음엔 저것만 마시다가 요즘에는 밀크티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밀크티 맛있죠. 네, 우리는 밀크티가 따뜻하게 마셔도 맛있고 시원하게 마셔도 너무 맛있거든요. 커피가게 우리는 다음으로는 책밭 서점에 갑니다. 책밭 서점은 제주 시내의 가장 오래된 헌책방이고요.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간이고 책이 아주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책밭 서점에 가서 취향에 맞춰서 책 구경을 좀 하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시간 이상도 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지금 제주 여행 코스 제한이 아니고 강단과 소신 체험 제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는 아주 자주 가고 그리고 책밭 서점에도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근데 책밭 서점은 무엇보다 좋은 게 책 카테고리 분류가 잘 되어 있어요. 어떤 헌책방에 가면 카테고리 분류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나름의 원하는 책을 찾는 재미 혹은 책을 찾기 위해 사장님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지만 책밭 서점은 분야별로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책만
깊게 찾아보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갈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여행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책밭 서점에 갔을 때 그냥 똑같이 책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내 집 근처, 내가 원래 사는 집 근처 책방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행을 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책과 함께하는 여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여행에서 읽을 책을 하나 고릅니다. 지금 뭔가 그 한 단계 더 나아갔네요. 네. 코스만 제한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제한하는 네. 좋은 가이드인데요. 네. 헌책방 같은 경우는 진짜 인터넷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보다 어쩌면 더 좋은 게 정보가 나를 찾아옵니다. 너무 시적이라서 지금 제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책이 너무 많아서 사실 타이틀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헌책방에 갔을 때 만족스러운 경험이 첫 번째가 내가 진짜 원했던 찾던 책이 있는데 다른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게 마침 이 헌책방에 있을 때. 그렇지. 네, 그때 그 희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목만 보고 꺼낸 책이 뭐지? 뭔가 지금의 고민을 꼭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맞춤책이네? 이런 느낌을 줄 때. 그러니까 우연히 아주 좋은 책을 또 오래된 책,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책을 만났을 때 색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기쁨을 강단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정보가 나를 찾아온다 했나요? 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좀 해석을 잘 해봤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짠 여행 코스의 특징이 다 걸어서 여행한다 하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하면은 기본 설정으로 렌트카를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주시만 여행할 거면 사실 버스나 도보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 시내면은 더더욱 그렇죠. 네네. 책밭 서점에서 다음 코스도 걸어서 이동할 거거든요. 책밭 서점 바로 옆에 중앙로라고 있어요. 그 대로를 따라서 쭉 탑동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구제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와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오래된 옷들을 모아놓은 세련된 빈티지 샵이 아니고요. 동묘 느낌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헌 옷들을 어딘가에서 구해와서 더미로 받아와가지고 그걸 잘 세탁하고 진열해놓은 그런 구제샵들이 책밭 서점부터 바닷가가 있는 탑동 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본 적은 없는데요. 한 10곳은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책밭 서점에서 킨 아이를 검색해서 킨 아이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중앙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골목골목 들어가지 말고. 네네. 최근에 소신이 바람막이를 샀는데 바람막이가 12,000원이고 제가 산 콜롬비아 가방 20,000원이었고 웬만하면은 10,000원, 20,000원에 다 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격도 가격인데 새 옷을 만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이게 새 옷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헌옷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에 있는 택 있잖아요. 사이즈나 세탁 방법 같은 게 적혀있는 그 택 상태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택이 누가 봐도 새 거면 세탁을 별로 안 했을 만큼 새 옷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새 건데 소비가 되지 않고 흘러 이 가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 옷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정말 좋은 상태의 옷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사고 싶은 거는 꼭 있더라고요. 근데 옷의 상태가 좋은 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약간 뭐 올이 나가고 약간 목이 늘어나도 사실 그것도 매력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주에 있는 헌옷 가게에 갔을 때 꼭 보는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천연염색 코너거든요. 맞아요. 제주도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밭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가롯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요즘에는 그 갈염색을 한 천과 옷이 좀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D&D 스토어 이런 데 가도 가롯을 팔고 갈천으로 만든 뭐 코스터나 작은 소품들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천연 염색한 옷이나 소품이 정말 비싸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롯을 정말 많이 대대로 입어왔기 때문에 헌옷 가게에 가면 이런 가롯들을 모아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정말 상태가 좋은 가로 제품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주에 와서 뭔가 이 여행을 기념하며 가롯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 사고 싶다 했을 때 헌옷 가게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구제숍에 있는 특히 그런 가롯 바지들, 좀 상의는 평소에 입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바지는 그냥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입고 있습니다. 네, 힙하게. 힙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름에 입기에 너무 시원하고 맞아요. 너무 편하네요. 네. 갈중이라고 하는데 갈중이는 제주의 그 워크웨어잖아요. 전통.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실용적인 옷이어서 저도 갈중이는 진짜 추천합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땀 흘려도 색도 안 변하고 너무 좋아요. 중앙로를 쭉 타고 가면서 어디를 들어가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느낌대로 원하는 구제숍을 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키나이까지 간 후에 주변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걸었습니다. 정성 듬뿍 제주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주도 하면은 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고기국수나 몸국 이런 것들. 근데 각재기국이라고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성 듬뿍 제주국에 가면은 각재기국을 비롯한 제주도식 국들이 있습니다. 토속 음식점이죠. 아, 네네. 제주 토속 음식점인데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야말로 로컬 맛집이기 때문에 꼭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 듬뿍 제주국에 저희가 처음 가게 된 것도 아는 분의 추천 덕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정성 듬뿍 제주국에 가면 꼭 멜튀김을 드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멜튀김을 이렇게 많이들 아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때 어머님이랑 갈 때 어머님한테 그 멜튀김을 파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멜이라고 하면은 제주도 말로 멸치인데 그 추어튀김처럼 커다란 멜을 튀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천받고 갔기 때문에 멜튀김을 작은 걸 시켜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와, 맛있더라고요. 튀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정성 듬뿍 제주국에 갔다가 저는 한 1일 2카페 정도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처에 있는 카페 단단에 갑니다. 카페 단단 운영하시는 방승주 사장님도 강소팟 아주 초창기에 인터뷰로 함께 해주셨었죠. 근데 저희가 친해서 추천한다기보다는 진짜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또 워낙 친절하시고 대화에 아주 귀재시기 때문에 가서 원하는 취향대로 이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마 광소팟 듣고 왔다라고 하면은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카페 단단의 라떼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따뜻한 라떼도 너무 맛있고 저는 그냥 아이스 라떼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단단의 라떼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바나나 푸딩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바나나 푸딩이랑 라떼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예전에 방 사장님이 강소팟 출연하셨을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바나나 푸딩을 처음 만들 때 그 바나나를 제주산 바나나로 꼭 하고 싶으셨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바나나가 뭐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입산 바나나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2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수지타산이. 그래서 아쉽게 제주산 바나나로는 바나나 푸딩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인터뷰에서 하셨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바나나 푸딩을 아주 맛있게 또 먹었는데 방 사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꿈을 이뤘다. 지금은 바나나 푸딩을 제주산 바나나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카페 단단을 소개할 때 로컬 스페셜티 카페라고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로컬이라는 단어에 진짜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카페 단단에서 휴식을 마치면은 사실상 제 오늘 코스는 끝입니다. 네.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요? 제 여행 스타일이 이래요.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힘을 주지 않고 일상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포장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사우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사우나들은 꽤나 많이 가봤습니다.
그 전통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제주에 가서 굳이 사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주 시내를 저희가 정말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다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걸어 다니다 보면 골목에 정말 오래된 사우나가 많아요. 이런 데에 사우나가 있네? 싶을 정도로 독특한 사우나가 많아서 강단 말대로 사우나 투어 하는 것도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우나는 여행이 끝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카페 단단에서 시간을 잘 보낸 다음에 탐라탕을 가보는 게 어떨까. 근데 여기에서 좀 걸리는 게 카페 단단에서 탐라탕까지 걸어가는 게 좀 멀어요. 근데 버스를 타면 괜찮습니다. 탐라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회원권도 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탐라탕에 가시면 일단 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는 척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아는 척 해주셔도 뭐 좋죠.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탐라탕에서 머리도 자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네. 그래서 탐라탕 추천해드리고 만약 숙소가 또 근처에 있다면 네, 피로를 잘 풀고 숙소로 돌아가서 원하는 저녁 식사하고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강단이 오늘 준비한 이 첫 번째 코스가 꽤나 괜찮은 게요. 우리는과 그 헌책방 책밭 서점 사이에 있는 그 중앙로라는 큰 도로가 제주 시내에서 가장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버스로 동선을 짜고 싶을 때 정말 좋은 코스거든요. 맞습니다. 카페 단단에서도 그 탐라탕까지 버스로 아마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또 첫 번째 코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강단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코스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좀 빠르게 패스를 하고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가정한 거는요. 1시 반에서 2시쯤에 공항에 도착하는 설정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버스를 타고 탑동 근처 관덕정 쪽으로 갑니다. 정성 듬뿍 제죽국으로 갑니다. 제주시 유일한 식당 같은 느낌이네요. 그건 아니에요. 제 이제 나중에 다른 코스를 보면 또 좋은 식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동선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겹쳤네요. 저희 짠 거 아닙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식사를 하고 왔다면 정성 듬뿍 제죽국은 패스하고요. 바로 이제 카페 단단으로 갑니다. 좋네요. 네. 네, 좋죠.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단단해서 라떼랑 바나나 푸딩 먹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제주시청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들러야 하는 곳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강단처럼 구제가게에 들르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들를 만한 곳을 정리해 왔거든요. 네. 역시. 네, 정말 다행이죠. 네, 첫 번째는요. 책밭 서점에 더해서 추천하고 싶은 두 곳의 헌책방입니다. 헌책방 독림당과 책대로 책방이에요. 필수죠. 네, 필수예요. 책밭 서점이 좀 더 정돈되고 귀여운 느낌의 서점이라면 독림당은 책으로 만든 동굴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책으로 너를 압도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멋있는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책에 대한 대화, 제주에서 가게 하는 것에 대한 대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책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헌책방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이 나를 막고 있어서 책을 볼 수 없는 헌책방들이 있어요. 근데 독림당이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쵸. 그 책이 책을 가리고 있어서 가려진 책들은 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해요. 사장님 혹시 뭐 이런 책 있어요? 이러면 그 책 이 뒤에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헌책방 독림당의 또 재밌는 점 한 가지는요.
책이 모여있는 공간은 건물의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같은 건물 2층도 같은 사장님이 하시는 골동품 전시장이에요. 판매도 하시고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전시장 구경을 부탁드리면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독림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책도 모으시지만 헌책만큼 아주 오래된 물건 매니아셔가지고 그 2층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들으면서 물건들을 구경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긴 시간을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데 독림당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갔는데 안 열었을 때가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꼭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방문하기 전에 문을 열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책방이 책대로 책방인데, 독림당에서 아까 강단이 말했던 그 코스를 반대로 걸어오는 거죠. 다시 시청 쪽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이곳저곳 구제 가게를 구경하다 보면 이제는 문을 닫은 커다란 호텔, 카로텔이 보여요. 옛날에는 그 카로텔이 뭔가 제주도의 부의 상징 같은 완전 특급 호텔. 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 카로텔 뒤편으로 가면 책대로 책방이 있습니다. 책대로 책방은 호스텔도 같이 운영하시는 작은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장님이 부동산 중개인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중개사무소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책방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계십니다. 여기도 요즘의 책과 옛날의 책이 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멋있는 공간이고, 무엇보다 책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멋스럽게 해놓으셨어요. 사장님이 아마 다 직접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기자기한 맛이 살아있는 작은 헌책방입니다. 그 사장님이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워낙 바쁘셔서 무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시면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라 네.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대로 책방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삼성열입니다. 그 책대로 책방 바로 맞은편에 삼성열이 있거든요. 삼성열이라고 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관광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열이 어떤 곳이냐면요,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성씨가 땅에서 솟아난 혈, 구멍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주의 대표 성씨죠. 고, 양, 부. 제가 고은비잖아요. 제주도에 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고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주고씨, 제주양씨, 제주부씨. 이 세 가지 성이 제주 성씨인데요. 그 성씨를 이제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처음에 땅에서 솟아났다는 제주도 신화가 있거든요. 그 신화 속의 공간이 바로 삼성열입니다. 여기가 유료예요. 물론 그 입장료가 아주 비싸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가득 찬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제주 시내에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합니다. 산책하는 동선이 아주 길진 않지만 이렇게 막 벚꽃철 이럴 때 아니면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주 작은 나무가 가득한 공원을 나 혼자 소유한 것처럼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묘한 느낌이 나는 공간이고요. 저는 삼성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제가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좀 상상해본 여행 컨셉이 사진을 찍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여행이었거든요. 유럽에 갔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취미로 스케치북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면 제주시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삼성열에 가서 스케치북과 이 연필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편안히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너무 좋네요. 진짜 사람이 많이 없고 앉을만한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도 너무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삼성열을 지나서 들를 수 있는 곳이 또 아까 강단이 먼저 추천했던 책밭 서점이거든요. 책밭 서점까지 들르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저녁 식사 장소는요. 제주 시청 부근에 위치한 옵서의 몸국입니다. 소신의 하루는 완전 그냥 제주 음식이네요. 네, 점심에 각재기국 정성 듬뿍 제주국 잠깐만요. 정성 듬뿍 제주국에서 각재기국 점심으로 먹고 저녁에는 옵서의 몸국 먹으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국이라고는 저희 엄마가 끓여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국을 사서 먹는다는 게 조금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옵서의 몸국은 전 달라요. 저는 옵서의 몸국에서는 몸국을 꼭 사서 먹는데 그 이유가 몸국도 몸국이지만 밑반찬이 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옵서의 몸국은 항상 단촐하게 겉절이 하나와 철에 맞는 나물 반찬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몸국집에서 주는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살짝 유자향도 나고요. 아, 맞아요. 네, 상큼한 향이 나는데 그게 몸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주 작은 식당이라서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점심에는 항상 만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가면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 코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왔으니까 저녁만 먹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좀 아쉽거든요. 저녁에 또 즐길 수 있는 거 2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제주시청 근처에 빠빠라기라는 빙수집이 있어요. 아, 제주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빠빠라기 프라이드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이버 지도에 빠빠라기 빙수를 검색하면요. 제주도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빙수 가게 이렇게 한 줄 설명이 나와요.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가봤을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항상 가는 빙수 가게가 이곳이었어요. 저는 제주도민이라기보다는 제주 시내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고 싶은 제주 토박이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강단이 말한 그 빠빠라기 프라이드. 빠빠라기는 정말 빙수만 파는 가게입니다. 카페가 아니고요. 빙수만 취급을 하는데요. 요거트 빙수, 초코 빙수, 녹차 빙수, 그리고 팥빙수 이렇게 4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팥빙수를 먹었고 여기에 팥빙수의 독특한 점은 빙수에 일단 쑥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옥수수 콘이 들어가고 방울토마토 토핑이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철에 맞는 제철 과일들 예, 이렇게 들어가는 빙수 가게입니다. 옛날식 빙수인데 뭔가 살짝 독특한 토핑들이 몇 개 들어가 있죠. 빠빠라기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추억이 없는데도 추억의 맛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올드스쿨이고 맛도 뭔가 옛날 맛 같고 토핑이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좀 조화롭고 맞아요.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음식 섞어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빙수에 옥수수콘? 이 빙수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조합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옥수수콘이 살짝 달잖아요. 왜 웃으시죠? 아니 근데 옥수수 콘은 옥수수하고 콘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옥수수콘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통조림에. 스위트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스위트콘. 스위트콘은 좀 달잖아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잘 먹으면 짜거든요. 살짝 짠맛이 나요. 그 단짠 조합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빠빠라기 빙수 정도는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른 제주도민들이 빠빠라기 이런 얘기할 때 아는 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빠빠라기는 혼자 가서 먹어도 괜찮죠? 거기 1인 빙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빠빠라기 빙수? 좀 안 땡긴다 라는 분이 계시면 또 옵서의 몸끝 근처에 있는 바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의 실루엣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네. 강소팟에 출연하셨던 사장님이 계신 곳이죠. 네. 근데 카페 단단도 그렇고 커피 가게 우리는도 그렇고 마음의 실루엣도 그렇고 저희가 정말 자주 가는 곳이고 심지어 저랑 강단은 술을 안 마셔요. 평소에 술을 거의 아예 안 마시는데 유일하게 저희 2사람이 약속이 없어도 둘이서
놀러가는 술집이 마음의 실루엣입니다. 그만큼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음료도 너무 맛있고요. 저는 마음의 실루엣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번 가봤으면은 그 공간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이 공간만 가진 매력이 있어요. 뭔가 휴식이 필요할 때 아니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너무 잘 살았다. 그래서 그냥 자러 가기에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꼭 마음의 실루엣에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실루엣에 가서 칵테일 하나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조금 축하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 저는 여행 온 느낌이 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진짜 집 앞인데 거기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으면은 멀리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가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칵테일 바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이틀차로 한번 돌입을 해볼까요? 여행 스케줄만 이야기했는데도 좀 피곤하네요. 여행을 한 것 같네요. 네.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우나로 피로 잘 풀었으니까 아침에 눈이 이제 잘 뜨일 겁니다. 네. 그럼 아침에 사라봉에 갑니다. 사라봉 왜 생각 못했지? 일단 제주에 왔으니까 자연을 보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줘서 한라산에 가도 물론 좋아요. 좋죠.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진짜 제주에 사는 사람이 가는 곳에 가고 제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아침을 시작하는지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로컬들이 운동하는 곳 사라봉에 가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사라봉에 가면 딱 그 뒷산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 그리고 박수 치면서 걷는 분들, 그리고 경보하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 분들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낮은 뒷산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올랐을 때 제주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다 풍경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오르는 길이 예뻐요. 사라봉 갔을 때 사라봉만 바로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별도봉을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오름이 별도봉이거든요. 별도봉 지나서 올라가는 코스로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라봉 오르면서 중요한 게 10시 반이 됐을 때 그 캐치테이블 앱을 켜서 태풍 쌀국수 예약을 해야 합니다. 태풍 쌀국수는 제주 시내에 있는 쌀국수집이에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워낙 뜨거워서 11시 반 오픈인데 제 기억에는 한 10시 반부터 캐치테이블 원격 웨이팅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쯤에 미리 예약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태풍 쌀국수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태풍 쌀국수는 저희 엄마가 왔을 때 데려갔을 만큼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곳이고 맛, 가성비, 사장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하나도 빠질 것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딱 아쉬운 점 하나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많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좋은데 어떡해. 한우로 국물을 내서 쌀국수를 만드시는데 가격이 1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국물이 너무너무 짙어서 정말 다 먹었을 때 그 너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을 먹은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 느낌을 줍니다. 너무 과찬인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생생정보통 나갔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뜨끈한 국물을 먹고 나면 뭔가 이렇게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건강해진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태풍 쌀국수는 메뉴가 진짜 단촐하거든요. 딱 쌀국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더 있는 게 채식 쌀국수예요. 그러니까 100% 채수와 그리고 야채 토핑이 올라간 채식 쌀국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건인 친구와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과 가야 했을 때 너무 좋은 옵션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채식 쌀국수도 너무 맛있어요. 네, 저희가 채식 쌀국수도 먹어봤는데 채식 쌀국수라고 하면 뭔가 토핑이 뭐 버섯만 올라가거나
알배추만 올라가거나 좀 그런 단순한 상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채 토핑도 진짜 다양하게 올라가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준비하시지? 사장님이 진짜 요리를 잘하세요. 아, 맞아요. 가끔 그 동네를 영업시간이 아닐 때 지나가는데 혼자 안에 계시거든요. 뭔가 메뉴 개발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육수를 끓이고 계시든 뭔가를 하고 계세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는 느낌? 아, 저래서 맛있구나. 존경스럽죠. 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쌀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집 근처거든요. 진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런 식당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저희 엄마도 그러셨습니다. 강단이랑 제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장님을 노려보면서 납치하고 싶다. 그런 말을 같이 많이 나누거든요. 지금 쌀국수는 납치 각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으로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카페 가야 하잖아요. 네, 카페 어묵으로 이동합니다. 어묵까지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가기 약간 멀긴 하거든요. 네. 선택하시면은 될 것 같고, 어묵도 저희 강소팟에 일찍이 출연해주신 기령배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강소팟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주 북페이를 했었잖아요. 네. 제주 북페이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프린팅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 워낙 좋으세요. 그래서 커피와 함께 또 편안한 휴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묵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이미 소신이 언급한 책대로 책방이거든요. 그렇게 코스를 짜셨군요. 네네. 책대로 책방 다음으로 저는 삼성열을 고민하기는 했어요. 삼성열은 어찌됐든 유료잖아요. 네. 그래서 신상공원으로 갑니다. 아, 신상공원. 네, 신상공원은 그 제주시의 센트럴파크예요. 이거 저희가 지은 거 아닙니다. 진짜 제주의 센트럴파크 아닙니까? 제주도청이었나? 그런 데서 신상공원과 또 다른 녹지 환경을 넓혀가지고 제주시형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신상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여행 코스에서는 뭔가 뭐 대자연 아니면은 나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네. 이거 너무 독특하고 너무 새로워 이런 거라기보다는 관찰하는 마음. 네.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마음을 가지고 신상공원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신상공원이요, 낮에 가도 좋긴 한데 저녁에 가면 정말 좋아요. 조명이 좋아요. 네. 보통 공원을 가면 저녁에도 가로등을 엄청 세게 틀어서 대낮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싫거든요. 어두우면 그 어두움을 좀 즐기고 싶은데 도심에서는 그럴 만한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신상공원은 밤에 갔을 때 조도를 정말 낮게 해두더라고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날씨가 좋으면 정말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강아지 산책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강아지가 없고 산책시킬 아이도 없지만 뭔가 대리만족하러 신상공원에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신상공원 일단 강아지 콘텐츠는 진짜 괜찮습니다.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신상공원 산책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신산탕 주변에 사우나 있거든요. 네. 신산탕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신산탕 가서 또 피로 싹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산탕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신산탕도 그냥 오래된 곳이고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우나의 기준이 세련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가성비 좋고 청소 잘 되어 있고 좀 그리고 오래된 느낌이 있어야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역사적인 많은 제주인을 씻긴 공간입니다. 그럼 저의 또 2일차 여행 코스 같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단은 첫날 아침에 우리는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틀차 아침에 우리는으로 갑니다. 그래도 약간 다른 게 있네요. 네, 근데 저도 강단과 비슷하게 아침 일찍 시작하는 다 여행 코스를 짰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가면 멋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 아침에 가야 좋은 공간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몇몇 식당들은 아침에 일찍 열어서 오후 2-3시면 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에 가서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 제주시청에서 버스를 타서 한라생태숲까지 올라갑니다. 꽤나 멀리 가네요. 네. 저도 그 고민이 있었어요. 도심 여행을 한다지만 그래도 제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주의 도심에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충분히 많습니다. 맞아요. 차 빌리지 않고 버스를 잠깐만 타도 갈 수 있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라생태숲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라생태숲에 내려가지고 한라생태숲이라는 그 넓은 정원 같은 공간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 대신 추천하고 싶은 게 한라생태숲과 제주 절무를 잇는 머체화 숲길을 걸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네. 머체화 숲길이 생각보다 긴 코스예요. 한 2시간 반, 3시간? 왕복으로 하면. 한라생태숲에서 절물까지 갔다가 다시 한라생태숲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라생태숲에서 절물로 가서 절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도심 속에 진짜 이런 숲이 있네? 싶을 정도로 나무가 우거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삼나무, 편백나무가 많이 있는 숲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새소리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노루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라생태숲에서 땀 좀 빼고 다시 버스를 타고 제주시청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가 제주 법원에 내리면 태풍 쌀국수에 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야겠네요. 사라봉 오르다가 캐치 테이블 열어보셨던 것처럼 한라생태숲 숲길 걸으시다가 10시 반 되면 캐치 테이블 열고 미리 웨이팅 걸어 놓으시고요. 시간 맞춰서 태풍 쌀국수로 가서 또 뜨끈한 국물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태숲 갔다가 쌀국수 먹으면 진짜 좋죠. 죽이겠네요. 너무 좋죠. 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최고죠. 뭔가 살짝 땀 냄새 날 때 뜨끈한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저는 땀나면 신내가 너무 나가지고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태풍 쌀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을 하고 싶었던 건 이도주공 아파트 산책이에요. 태풍 쌀국수가 위치한 곳이 제주도의 아주 오래된 주공 아파트 단지인 이도주공 아파트 상가주택 옆에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파트 안에 태풍 쌀국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정말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제가 이 근처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살았던 아파트이기도 해요. 조금은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밝은 대낮에 가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서 있는 아주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강소팟에도 출연하셨었던 씨앗 가게 파종을 운영하시는 아일님과 이도주공을 걷는 워킹 투어에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워킹 투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 같아요. 제가 옛날 다른 지역에서 봤던 아파트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좀 그런 추억의 느낌도 있고 다정한 느낌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이도주공 아파트가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만약 제주에 와서 태풍 쌀국수에 들르셨다면 저는 이 아파트 단지를 꼭 한번 산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책까지 끝났다. 밥 먹은 거 조금 소화됐다 하면 가야 하는 곳이 제주 이숍입니다. 제주 이숍은요, 저희가 뭐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제주에 오면 꼭 한 번은 데려가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토산품 판매 매장입니다. 제주에 와서 흔히들 많이 사시는 청류, 과즙, 아니면 녹차, 네, 아니면 뭐 술도 많이 사가시잖아요. 그런 제주도 토산품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 감귤 초콜릿. 네, 뭐 감귤 초콜릿 이런 것도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야 되냐 하면 제주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강매 없이 느긋하게 관광 상품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순히 이런 실온에 보관하는 제품들뿐 아니라 냉장 제품, 냉동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품들도 판매를 해요.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주도 왔으니까 회사 동료들 선물 아니면 가족들 선물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방문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택배 배송이 됩니다. 아, 맞아요. 저희는 관광 온 친구들이랑 가지 않더라도 가끔 가서 저희 먹을 것도 사고요. 그리고 뭐 명절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야 할 일이 있어도 이곳에 가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제주 이숍에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로 그 선물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정말 좋은 곳인데 여기는 도민분들도 잘 몰라요. 진짜 안타까운 곳이에요.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 이숍에서 쭉 걸어서 동문시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문시장 가는 길에 아까 강단이 이야기했던 신산공원도 지나가게 됩니다. 동문시장 쭉 구경하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저녁은 또 올리다 버거로 갑니다. 올리다 버거도 강소팥에 와 오늘 완전 강소팥 코스네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가는 식당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올리다 버거로 가서 믿어봅서. 네. 버거를 드시면 되는데요. 올리다 버거가 매 계절마다 계절 버거를 내세요. 봄에는 춘춘 버거, 여름에는 하하 버거, 가을에는 단추 버거, 겨울에는 설 버거 이렇게 내시는데 지금이 딱 춘춘 버거,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버거를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춘춘 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이 가기 전에 제주 여행 오셔서 춘춘버거를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먹으면 내년 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날 마음의 실루엣에서 하루를 마무리한 것처럼 또 이틀차도 좋은 공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다 버거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바이트 포에츠입니다. 바이트 포에츠가 올리다 버거에서도 걸어가지고 5분이면 가거든요. 이 바이트 포에츠 사장님들이 와인에 진짜 진심이셔서 기깔나게 좋은 와인을 권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은 잘 몰라도 좋은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 멋있는 공간, 취향이 가득 담긴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트 포에츠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행이라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저희가 추천하는 공간들의 공통점이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분들에게서도 좋은 기운도 많이 얻고 그런 게 진짜 여행 아닌가. 아, 맞아요. 그게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제주시 여행이 아닌가 싶네요. 거기에 플러스 돈 많이 안 쓰는 여행. 완전 저희 취향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셋째 날로 가볼까요? 3일차 시작은 커피 콜라주에서 하면 돼요. 아, 제가 1일차, 2일차에는 제주 원도심, 구제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3일차에는 신제주로 이동을 해서 커피 콜라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커피 콜라주도 아침에 열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오가는 길에 이 커피숍이 있어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커피 콜라주 다음으로는 국수 만찬에 가면 됩니다. 국수 만찬은 저희 두 사람이 생각하는 제주시 최고의 고기국수 집이에요. 인정입니다. 네, 국수 만찬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은 오픈할 때 맞춰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그래도 나름 제주 토박이잖아요. 제주에서 정말 수많은 국수집에 가봤거든요. 근데 원탑입니다. 소신픽 원탑. 맞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강단이랑 늘 하는 말이 여기 고기국수는 라멘 같다. 맞아요. 좀 돈코츠 라멘 같아요. 라멘과 고기국수의 중간 지점이에요. 가끔 어떤 국수집에 가면 국물이 하얗지 않고 멸치국수 살짝 섞은 것처럼 반투명한 느낌?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국물이 뽀얗고요. 그리고 고기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살짝 고기 냄새를 맡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냄새가 안 나요. 안 납니다.
강추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왜 계속 웃으시죠? 아니 뭐 VJ 특공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맛있으니까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네. 김치도 맛있고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 고기국수가 9,000원인가? 네, 제 기억에도 9,000원.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국수만찬 다음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빠빠라기에 갑니다. 아. 네, 빠빠라기가 소신이 아까 이야기했던 곳은 구제주에 있는 빠빠라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신제주에 있는 빠빠라기입니다. 인테리어의 느낌은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맛은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제주 빠빠라기에 가서 빙수를 한번 오리지널 올드스쿨 팥빙수로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빠빠라기 아까 얘기 잠깐 못했던 게 있는데 빠빠라기가 진짜 빙수만 하는 가게다 보니까 계절마다 영업시간이 달라요. 아예 안 열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빠빠라기 다음으로는 산무공원에 갑니다. 와 근데 진짜 돈 안 쓰고 여행하는 코스네요. 네. 신제주 시민들이 가는 동네 공원이에요. 거기 가서 또 이제 강아지 컨텐츠 기다리고 있겠죠. 산책하는 강아지 구경하기. 네, 강아지 구경과 이제 도민들과의 눈인사 즐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산무 한방탕이라고 있습니다. 또 사우나네요. 네. 산무 한방탕은 제가 가봤어요. 진짜 오래된 목욕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방이라는 컨셉에 충실해서 탕도 무슨 한방 색깔이고 한약 색깔이고 갈색? 갈색은 아니었어요. 뭔가 약간 초록색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도 약초를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컨셉의 사우나였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무 한방탕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사우나 중심으로 코스를 짜신 게 아닌가. 어쩌다 보니 제 취향대로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요. 제가 기타라고 해가지고 코스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났을 때 가면 좋을 만한 곳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곳이 엽인데요. 네, 엽은 독립엽서 가게인데 지금은 영업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강소파 친구들이 이 에피소드를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엽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오픈을 했다고 하면은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동문시장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짠 그 이틀차 마무리쯤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네음 커피바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네음 커피바도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코스 엽과 네음 커피바 코스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주에 뭐 빵지순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시에 좋은 빵집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은 레드와 칠리페퍼스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주 원도심에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그 강단의 2일차 코스에 어무무 들렀을 때 맞네. 그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신제주에는 본조르노 베이커리라고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본조르노 베이커리와 레드와 칠리페퍼스의 공통점이 있네요. 뭐죠? 초콜릿 바게트가 정말 맛있습니다. 두 곳 다 초콜릿 바게트가 정말 맛있는데 제가 본조르노는 간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레드와 칠리페퍼스 같은 경우는 바게트류가 정말 빨리 떨어져요. 며칠 전에 문자로 예약을 하면 챙겨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레드와 칠리페퍼스 초콜릿 바게트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빵지순례 할 곳이 식빵 이야기라고. 너무 맛있죠. 네. 식빵 이야기는 제주에 있는 큰 병원, 한라병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동네를 잘 몰라서 식빵 이야기를 갔다가 어디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3일차 코스, 신제주 코스에 한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식빵 이야기, 다양한 식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식빵 이야기도 초코 식빵이 이 정도면은 그냥 소시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단 걸 안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전 짠 걸 좋아하지 단 걸 좋아하는 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식빵 이야기의 초코 식빵은 오히려 너무 달지 않아서 맛있어요. 초코가 막 꾸덕꾸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초코 식빵이 아니고 은근한 코코아 향이 나는 초코 식빵인데요. 맞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초코 식빵은 간식용이기 때문에 커팅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9등분 이렇게 해주세요. 길쭉하게 들고 먹을 수 있게.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하나 집어가지고 입에 앙 넣는 그 느낌이. 식빵 이야기 사장님이 일단 또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진짜 우연히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근데 동네 분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맞아요. 진짜 동네 빵집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네. 잠깐 있어도. 주문을 하고 사장님이 식빵을 이렇게 잘라주는 사이에 그 동네 손님들이 막 왔다 가시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다 착해. 좋은 가게에는 손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동선에 맞는다면 식빵 이야기도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을 못한 카페가 그 책밭서점 바로 근처에 있는 수북이에요. 저희 또 강소팟에 출연해주신 사장님이 계신 곳이죠. 워낙 일단 사장님들이 좋으시고 커피 말고 뭐 스무디나 음료 종류도 많고 디저트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디저트들이 많아가지고 여행하다 보면 당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머랭 쿠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도 좀 냠냠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타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장소는 팟타이 시암입니다. 태국 음식 좋아하시면은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저희가 태국 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요. 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팟타이 시암을 가서 밥을 먹으면은 태국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너무 진짜. 맛있어요. 네. 팟타이 시암 같은 경우는 셰프님이 태국 분이시고 그리고 남편분도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남편분도 요리사 출신이세요. 두 분이 남자 사장님이 태국에 요리 공부하러 갔다가 만났대요. 그리고 그 여자 사장님이 남자 선생님의 요리 선생님이셨대요. 말 다 했죠. 그렇죠. 네, 정말 맛있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3일차 코스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좀 소름이 돋는 게요.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전혀 상의를 안 했거든요. 각자 알아서 코스를 좀 짜보자라고 했는데 저도 3일차 코스가 신제주 코스예요. 너무 소름이 돋네요. 일단 저는 시작점은 완전히 달라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갈 건데요. 아까 정성 듬뿍 제죽국에서 각재기국을 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각재기국을 처음 먹은 곳이 한라향이라는 식당입니다. 근데 그 한라향 식당에서의 각재기국이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의 각재기국이 국물이 가장 시원해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고 싶어지는, 밥 2공기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각재기국 집이고, 그리고 각재기국을 먹으러 가면 밑반찬이 짱짱하게 나오거든요. 조림류랑 그리고 여럿이서 갔을 때는 고등어구이 이런 걸 기본으로 꼭 깔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한라향 각재기국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주 시내에서도 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코스에 좀 넣고 싶었어요. 한라향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제주 KBS가 나오거든요. 제주 보건소와 제주 KBS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또 걷기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코스의 이름이 방선문 가는 길이에요. 이 코스가 좀 복잡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주 시내에 있는 KBS부터 방선문이라는 곳까지 쭉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스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에 올레길만 걸어도 숲이나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주의 자연환경 중에 독특한 점 하나가 마른 하천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주도는 그 화산섬이잖아요. 땅이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송송 나 있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고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이 잘 안 흘러요. 대부분 말라 있는데 그런 하천을 건천이라고 부르죠. 제주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건천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런 건천 중에 가장 유명한 하천이 한천인데요. 이 방선문 가는 길은 한천을 따라서 걷는 코스예요. 그래서 건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커다란 바위들을 밟고 걷는 코스입니다. 근데 이 길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하루를 한라향에서 시작한 다음에 오전 내내 걸어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방선문 가는 길이 좋은 게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한라도서관이 나와요. 그 한라도서관이 이 방선문 가는 길 코스 중간에 있거든요. 겸사겸사 한라도서관 구경도 하고 또 한라도서관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내식당이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국밥과 국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점심도 중간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 CU 편의점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을 여행할 때 들러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한라도서관 같은 지역 도서관에 가면 잠깐 내가 여행객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선문 가는 길 같은 경우도 왕복 코스예요. 그래서 방선문까지 갔다가 다시 한라도서관을 지나서 출발지였던 KBS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럼 아마 한 오후 1-2시가 됐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서 이제 신제주로 갑니다. 근데 신제주가요, 제주 원도심과 구제주보다 저는 항상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차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고 회사원분들도 많고 정말 복잡한 곳인데 그 도심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또 활동을 하나 제가 코스에 넣어봤는데요. 그게 뭐죠? 네, 그게 바로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진행하는 손, 맥주, 필름 현상 워크숍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강소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도 강소팟에 출연해주셨던 레리와 그리고 또 레리의 동업자 힌지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 로그아웃 아일랜드인데요. 두 친구가 필름 사진을 잘 찍고 현상도 직접 해요. 그래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흑백 필름을 현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진 타임이 없고 미리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시간을 맞춰서 약속을 잡고 진행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스케줄로 이 워크숍에 참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제주에 갔을 때 그 로그아웃 아일랜드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워크숍에도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찬데요? 그리고 또 이 워크숍이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해가 질락말락한 저녁 시간이 되죠. 배가 고플 거잖아요. 그죠. 많이 걸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식당은 또 신제주에서 3군데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하네요, 선택지가. 네. 첫 번째는 강단이 이야기했던 국수만찬. 그리고 두 번째는 산시도상면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산시도상면은 저희가 정말 많이 갔던 식당이에요. 저는 신제주가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제주도의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제주 차이나타운의 중심에 있는 식당이고요. 도상면부터 시작해서 유린면, 그리고 가지볶음밥, 기본적인 모든 중식 음식이 맛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식당이 돈누리라는 고깃집이에요. 왜냐면 제주도에 왔으니까 그래도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누리라는 식당이 제가 제주도에서 가본 돼지고기집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차피 뭐 혼자 여행 왔어도 2인분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누리 가서 2인분 시켜서 신나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날의 피날레는 드림타워입니다. 드림타워는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거든요. 높이가 38층밖에 안 되지만 제주도가 대부분의 건물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38층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정말 멀리 바다까지 다 보여요. 근데 이 드림타워의 스카이 라운지 가장 꼭대기층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층 로비에 가서요, 스카이 라운지까지 직행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에 내리시면 통유리창이 나와요. 거기에 막 식당도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통유리창으로 제주의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경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전망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다 봤다 하고 바로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되고 꼭 38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셔야 됩니다. 38층 화장실에 가면요, 통유리창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반대편에 통유리창이 또 화장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다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큰 로터리인 신제주 로터리가 한눈에 보여요. 그 오거리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을 화장실 통유리로 구경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 꿀팁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데려갔습니다. 제가 엄청 자랑스럽게 어머님 화장실 보셔야 돼요 하고 데려갔었던. 네네. 네. 정말 요즘 여행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시면요.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공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갔을 때 사장님한테 강소파 듣고 왔어요. 네, 요것도 잊지 않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은 배 강단과 소신이 추천하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강소팟은 59명의 작은 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 팟캐스트의 파케케케님이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시간 가는 줄 모름. 오늘도 같이 산책 가요. 강소팟과 함께. 너무 귀여워요. 파케케케님 산책할 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도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단연 최고. 혼자 일할 때마다 듣는 중이에요. 꾸준히 오래오래 해주세요. 강단 소신님의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이야기들에 눈물도 나고 웃음도 피식 새어나옵니다. 애정해요. 눈물과 웃음이 공존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게 드물죠. 정말 꾸준히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이 오래 하는 데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정한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배.com 방명록에 다영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어쩌다가 우연찮게 강단과 소신님의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요즘 강단과 소신님의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수면 루틴이 된 대학생 청취자입니다. 제가 평상시 잠드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까무룩 잠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잠들기 전에 저랑 딱 맞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팟캐스트가 별로 없어서 늘 팟캐스트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강소팟을 만나서 반갑고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시나리오 창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에피소드 45화 창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편을 듣고 얼마나 심장이 떨리면서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에피소드 마지막에 한 청취자분의 댓글을 읽으시면서 동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왜 그렇게 작은 배를 알게 된 것이 좋고 신이 나지 싶었어요. 아마 저도 동료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창작에 이렇게 진심이고 재미있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니. 사실 창작하는 아침 5월달에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팬레터를 쓰게 되었네요. 이번 학기 목표가 저만의 집중 시간을 확보해서 시나리오 창작을 꾸준히 해보는 거였고 그 시간이 아침이었으면 했는데 딱 창작하는 아침 제 눈에 띄었고 제 심장은 뛰고 5월달에도 하시나요? 5월달에도 합니다. 창작한 아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영님도 신청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네요. 아마 5월에는 다영님과 함께 매일 아침을 창작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영님이 아까 강단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 댓글 마지막에 이렇게 긴 댓글을 달아도 괜찮은지 주접글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면 길수록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영님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수면 메이트 될 수 있도록 방송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창작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제주 도심 여행에 대해 맛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